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예민하고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듯이 들키고 싶지 않은 질병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중장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지만 생식기 질환을 부끄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말 못할 고민으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한규 원장입니다. 전립선 질환의 경우 쉬쉬하면서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우리 내원 환자의 약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요, 2018년 한 해 동안 약 120만 명 이상의 남성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오래 사는 남성이라면 일생에 한 번쯤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방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은 비교적 쉽고 간단합니다. 환자의 증상이나 가족의 병령을 들어보면요, 대개 진단이 가능하고 병원에서는 다른 질환과 감별 진단하거나 합병증이 있는지 치료 방법의 결정을 위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증상은 진단과 치료 방법의 결정은 물론이고요. 치료 후에 효과 판정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지를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설문지를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고 하는데요. 설문지는 인터넷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증상 점수표, 이것은 IPSS 약자로 이렇게 IPSS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7가지 증상 점수와 1개의 생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증상은 7가지로서 평소 지난 한 달간의 소변을 볼 때 경우를 생각해서 대략 5번 소변을 봤다면 다음에 불편한 증상이 몇 번이나 나타나는지 점수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 증상들을 집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상은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여기도 0점에서 5점까지 있죠. 5번 소변을 봤을 때 5번 계속 그랬다면 5점이고요.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다면 0점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항,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빈뇨 현상이고요. 세 번째 문항, 소변을 보다가 끊어진 경우가 있나요? 다른 학교. 네 번째, 소변을 얼마나 급하게 보나요? 급하게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나요? 이게 급박뇨입니다. 그리고 소변 줄기가 가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뇨. 그리고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요? 소변을 금방 보지 못하고 한참 주저해야 되는지, 그 주저뇨입니다. 여기도 0점에서 5점 사이, 소변을 5번 봤을 때 5회 계속 그랬다면 5점을 매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소변을 하룻밤에 수면 중에 소변을 몇 번을 보는지, 여기도 최고 점수가 5점, 최저점이 0점으로 매기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긴 점수를 전체 합산해서 점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IPSS죠. 통해서 합산한 점수에 따라서 증상을 크게 3단계로 판정을 하고 있거든요. 합산한 점수가 0에서 7점까지는 증상이 아주 가벼운 것으로 보고 있고요. 8점에서 19점 사이에는 증상이 중간 정도, 그리고 합산한 점수가 20에서 35점 사이에 있다면 증상이 아주 심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PSS는 치료의 선택은 물론 치료 후에 효과 판정에도 아주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을 검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립선을 직접 손가락으로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 요 검사, 소변 속도를 검사하는 요석 검사, 소변을 다 보고 난 뒤에 남은 양을 검사해주는 잔뇨 검사, 그리고 혈중 PSA 검사, 초음파 검사, 아니면 방광이나 요도의 내시경 검사 등이 있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교적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진단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 등의 감별을 위해서는 PSA, 전립선 특이항원치 검사가
꼭 필요하고요. PSA의 결과에 따라서는 경직잔 전립선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PSA라고 하시는데 이게 검사가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립선에만 생성되는 아주 특별한 항원인데요. 조기에 이 검사를 만들 때는 전립선 암을 검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대개 여러분도 이 수치를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에는 이 수치가 2.5 이하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2.5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든지 이 수치가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면 전립선 조직 검사 등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전립선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검사 방법입니다. 네, 반드시 그렇진 않은데요. 전립선 특이 항원치는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때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전립선 암 외에도 증가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급성 전립선염에서는 일시적으로 심하게 증가하는 반면에요. 심한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전립선에 자극을 가했을 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령이 증가해도 자연 증거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PSH의 증가만으로는 암으로 단정하기 힘듭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증상 점수표를 매긴 IPSS 점수 7점 이하일 때는 약 3 내지 6개월 단위로 검진 후에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살피는 대기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중간 정도인 경우 IPSS 점수 8 내지 19점 사이, 이럴 때는 약물 치료를 주로 권유를 하고 있고요. 증상이 아주 심할 경우 IPSS 점수 25 내지 30점일 때, 이때는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증상만으로는 따지지 않고 동반된 합병증이라든지 전립선 크기 등을 같이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